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9월 10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도 국내 증시가 조금 복잡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수만 생각해 본다면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지 않으니까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락 종목 수와 상승 종목 수를 비교해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날들이 있고 뭐 오전에는 시장이 쭉 빠졌다가 오후에 쭉 올라올 때가 있고 아니면 오전에 시장이 쭉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쭉 떨어지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이 일어나고 또 매일매일 장을 상승하는 테마주들이 사실은 이제 테마주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테마주들은 시세를 일주일 정도는 내뿜는 게 테마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즘에는 하루살이들 테마주들이 많아요. 물론 최근 그린뉴딜 관련해서 뭐 풍력주라든지 뭐 태양광 일부 태양광주라든지 뭐 나라에서 지정한 BBIG 관련된 주식들은 뭐 2일에서 3일 정도 연달아된 흐름을 보여주는 주식도 있었습니다만 또 BTS 관련주였던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연속성 있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거의 하루살이들 테마가 많아서 사실 테마주라는 말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오늘 수급 체크부터 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다 매도했고 대신 콜옵션에서 좀 콜옵션을 많이 매수해줬어요. 개인이 다 받아줬고 기관이 선물 조금 받아주고 기관은 기본적으로 오늘 매도 규모 자체가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관망적인 흐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요번 달 선물 옵션물은 상방에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뭐 급박한 하락이라든지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의 히로는 삼성전자였죠. 어제 버라이즌과 8조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체결했다라는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퀄컴 칩,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메모리 관련 수주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삼성전자 간만에 거의 뭐 3.89%로 장을 마쳤으니까요. 최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로 마쳤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함께 계산해 봤을 때, 시간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여기가 3월인데 다른 종목들이 더블이 나고 좀 좋은 것들은 트리플이 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만약에 최저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38% 정도 수익밖에는 나지 않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지쳤을 만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맘 편히 나는 정말 맘 편히 주식하고 싶다. 더 이상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 되고 배당 수익도 좀 챙기면서 주가 수익률도 좀 챙기고 싶다, 매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한 주식은 없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 가격대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6만 원을 뚫어낼 거고 다만 6만 원을 뚫어낼 때 개인의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것은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설사 다시 5만 9천 원, 5만 8천 원, 뭐 5만 7천 원, 최악의 경우 다시 5만 5천 원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지 매도의 기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맘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주식. 월봉으로 보면 답이 나오죠. 2018년, 19년도를 제외해 놓고서는 딱히 이렇다 할 하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요때 조금 힘든 흐름이 있었지만 그 대신 그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3년 고생한 거를 1년 안에 2년 안에 해결해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기간 조정이 들어갈 때는 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의 히로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죠.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를 단순히 MLCC 관련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 모듈, 카메라도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 좋은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조금이라도 이쪽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기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실적 퍼포밍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퍼포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삼성전기를 되게 옛날부터 들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국내 주식 펀드에는 요때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이 아니죠. 12만 원대, 12만 4천 원, 5천 원이 제 평균 단가니까요. 그렇게 좋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시간 대비.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묵직하게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일정 포션을 넣어야 되는데 그 포션 속에서 항상 손에 꼽히는 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저에게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대형주 투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내 포트폴리오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좀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뜨는 날보다는 매수를 하실 때는 5일선 가까이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봉이나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슬슬 한번 상방을 향해서 달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은 9월 달 들어서부터 좀 기간에 적극적인 매수, 연기금도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외국인이 조금 아쉬운 수급입니다만 오늘 21만 9천 주가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이러면서 수급 면에서도 좀 점점 좋게 흘러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정말 괜찮은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로 아까 이제 퀄컴 관련된 칩 삼성전자의 수주가 있으면서 뭐 네페스라든지 비메모리 단에 있는 주가들이 오늘 약간의 퍼포밍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페스는 비메모리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기도 하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비메모리만 딱 챕터를 잡아서 비메모리 주식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최선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테마를 잡아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가 MLCC로 또 카메라 모듈로 올라오면 역시 이 종목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삼화 컨덴서도 오늘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삼화 컨덴서도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고 중형주 단에서 소형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주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총이 이제 6,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주식 정말 괜찮은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알짜배기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조금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차트를 조금 예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나는 혹시 삼성전기가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삼성전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걸 가지고 싶다. 조금 더 가벼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사막 컨덴서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수급도 물론 삼성 전기만큼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식을 살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 전기를 사겠습니까? 사막 컨덴서를 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대형주에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기간도 때에 따라서는 기간이 스몰캡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수급을 똑같은 섹터에서 비교할 때 삼성전기와 사막 컨덴서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삼성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막 컨덴서가 삼성전기를 따라간다면 나중에 오늘은 비록 삼성전기에 비해서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이쪽 MLCC가 혹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왜냐하면 사막 컨덴서도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MLCC도 들어가고 스마트 그리드도 들어가고 또 풍력 을 하려면은 이제 전략 저장 장치인 ESS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소위 말해서 블루오션 산업군들은 다 지금 발을 조금씩 들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의 테마에 묶여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요렇게 조금 가벼운 주식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요런 거겠죠. 요때 한창 MLCC 바람이 불었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총행한한 가벼움은 훨씬 사막 컨덴서가 가볍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MC넥스도 눈에 띄고 SK 바이오팜도 눈에 띕니다. 음,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정리를 해보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이 대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장을 이끌어가는 테마가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어떤 팁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어, 요 종목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LG화학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2차전지 주식이 쉬고 있죠. LG화학도 그렇고 우리 2차전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LG화학 보면 2차전지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름이 그동안 없었던 뭐 알루코, 스카이, ENM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정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기술이 뒷받침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SKC라든지 PNT,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없는 소위 말해서 B급, C급 주식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딴에서. 왜냐하면 이들은 그 전에 2차전지들이 올라갈 때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포스코 케미칼이 쉼없이 올 때 보세요. 어, 기껏 올랐었던 게 뭐 2,200원 단에서 뭐 3,000원 정도 오른 거니까 다른 것들이 막 더블이 나오고 뭐 거의 2.5배, 3배 갈 때 동안 이 친구들은 그렇게 주가 퍼포밍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메이저들이 쉬니까 움직이는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메인이죠. 메인 관련된 이제 주식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뻔하죠.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PNT, 대주전자재료, SKC, 포스코케미칼 뭐 요 정도 딱 이름 들었을 때 대형 회사가 떠오르고 기술력과 실적이 보장된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LG화학으로 돌아와서 보면 솔브레인도 들어갑니다. 예, 솔브레인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 답답해서 그렇지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75만 원에서 76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대까지 70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와 너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조금 떨어진 거예요. 다만 지루하긴 하시겠죠. 왜? 벌써 지금 2달이 다 되어 가니까요. 8월에 퍼포밍 한번 하고 지금 계속 옆으로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그냥 뭐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푹 떨어져서 저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비단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보증된 종목들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해 봐야 됐을 때 가져가야 될 것들은 뻔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5G. 멀리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순한 데이 트레이딩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듦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BBIG 중에서 나라가 발표해준 BBIG 40 종목 중에서 안 비싼 거, 좀 비교적 싼 것들, 그리고 그동안 주가 퍼폼이 없었던 주식들 잘 골라서 선별해서 몇 개는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최소한 두세 개는 포트폴리오 속에 있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윤곽은 잡혀졌어요. BBIG에서 하나씩 넣거나 두 개씩 넣고. 왜냐하면 2차 전지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니까 따로 넣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BBIG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5G 정도만 집어넣으면은 대략적인 포트폴리오는 대략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MLCC, 뭐 삼성전기, 삼화컨덴서 뭐 요 정도를 혹시 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한두 종목 더 추가하셔도 되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큰 뼈대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LG화학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배터리가 여기서 끝났다. 와, 40만 원 밑에 있던 게 70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이 대형주가 거의 두 배가 올라온 건데, 이 큰 대형주가 두 배 올라온 건데 여기서 끝났다. 혹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끝나면은 국내 뭐 배터리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전기차 주식, 2차 전지 주식은 언제 매도해야 되냐면요. 슬슬 주변에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두세 명이 전기차를 갖기 시작했을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전기차 끄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늘어났다. 3, 40%가 돼간다. 그럼 그때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딱 맞습니다. 늘 언제나 그래 왔어요. 새로운 산업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매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 제가 나중에 이 매도 시그널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테마를 잡아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은 절대 문제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뼈대 정도도 설명을 드려봤고요. 내일은 또 오늘 중국 주식이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힘을 내주면서 끝나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흐름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 살펴드렸으니까 내일은 중국 주식 살펴드리러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